안녕하십니까, 보도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리덕스를 이제 리액트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랑 연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뭐 거창스러운 건 아닌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동 자체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 리액트 컴포넌트가 이제 스토어에 있는 값들을 뭔가 이렇게 뭐 제어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액션을 디스패치를 해서 이제 뭐 스토어 내부의 스테이트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뭔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뭐 리슨 하고 있다가 이제 뭐 뷰 단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액트와 리덕스를 이제 좀 쓰기 쉽게 결합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모듈이 있는데 바로 리액트 리덕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리액트 리덕스를 쓰면은 리덕스 스토어 안에 있는 스테이트를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넣어줘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변경되었을 때 연결되어 있는 그 스테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스테이트 값이 바뀌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렌더가 됩니다. 리액트 컴포넌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일단 잠시 임시 파일로 만들어 놓고요. 다시 쓸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원래 이전에 했던 코드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리덕스를 이제 쓰시려면 이 프로바이더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를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문서에 따라서 리액트 리덕스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리덕스를 설치를 하고요. 내려보시면 여기는 리덕스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있었군요. 못 봤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액트 리덕스를 쓰려면 프로바이더라는 이 컴포넌트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설치가 됐으면 이제 스토어를 이제 바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전에 이 더미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더미는 지우겠습니다. 더미는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코드의 양을 줄일게요. 좀 알아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복사를 해서 이 create store와 combine, 이 필요 없는 거 다 지울게요.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리듀서와 스토어를 만드는 코드까지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액트 리덕스에서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이렇게 임포트 해줍니다. 리액트 리덕스를 하시고, 그래서 간단해요. 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최상단에다가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점은 이 프로바이더의 프롭스로,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선이 좀 계속 키보드를 방해해서, 프로바이더의 프롭스로 스토어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토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리액트 리덕스를 쓸 수 있는 세팅은 끝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를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이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전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만은 뭐 별다른 에러도 없죠. 그래서 이 50과 이 100을 카운터를 써가지고 변경을 해볼게요. 예제를. 그래서 여기로 오신 다음에 얘도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일단 임시로 밸류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this.state. 리액트 리덕스를 통해서 이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를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가져오려면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커넥트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커넥트
소문자일 거예요. connect라는 거를 리액트 리덕스에서 가져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올 때 이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하셔야 될 점은 연결된 이 컴포넌트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넥트를 호출을 하면은 반환 값으로 리덕스 스토어와 연결된 컴포넌트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트를 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써봐서 나중에 알려드릴 거지만 이제 커넥트를 이런 방식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커넥트를 하시고 연결할 컴포넌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 커넥티드 헬로 월드는 이 스토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트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딱히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해주려면은 그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를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커넥트 여기에 이제 그 인자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커넥트 메서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리액트 리덕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커넥트 메서드에는 이렇게 네 가지 인자가 있어요. map state to props, map dispatch to props, merge props 옵션즈가 있는데 전부 다 선택 가능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으시려면은 그 뛰어넘고 싶은 즉 기본 값을 쓰고 싶은 인자에 널을 넣어주면 됩니다. undefined도 괜찮고요. 보통 널을 쓰고요. 어쨌든 뭐 그냥 쓰시면은 연결은 되는데 딱히 바뀌는 점이 없어요. 있긴 한데 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한 가지 다른 점은 프롭스에 디스패치가 붙습니다. 스토어 디스패치가 있죠. 이 스토어에 보시면은 이 스토어에 디스패치 메서드가 있는데 이 디스패치 메서드가 실제로 이제 어떤 액션을 이제 실행하는 메서드인데 그거를 이제 실행하려면 무조건 스토어를 통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 커넥트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디스패치 메서드를 이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dis.props.dispatch로 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액션이니까 이제 타입에서 인크레먼트죠. 이쪽에서 인크레먼트를 호출을 해주면 이제 실제로 이게 값이 바뀝니다. 이게 액션이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됐으면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봐야겠죠. 그래서 이 커넥트의 첫 번째 인자, 즉 map state to props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용어를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map이라는 거는 뭔가를 매핑한다. 뭔가 이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제 이런 뭔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매핑하는 그 과정을 쓸 때 맵을 말하고요. state는 스토어 안에 있는 state를 말합니다. 그 리덕스 스토어 안에 있는 state를 말하고 props는 리액트 컴포넌트의 props를 말해요. 즉 리덕스 스토어 안에 있는 state를 props로 매핑하는 과정이 바로 이 첫 번째 인자가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펑션을 전달하셔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connect 여기 바로 쓰셔야 되는데 보통은 코드가 안 잡혀지기 때문에 보통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쓰는데 그래서 function map state to props 똑같은 이름을 써야 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되는 인자는 이제 스토어의 state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ap state to props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를 리턴 시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카운터 리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value라는 이름으로 value라는 props로 state의 카운터에 있는 값을 리턴 시키겠습니다. 카운터는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state를 가진 리듀서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state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value라는 컴포넌트 props가 여기서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안 넘어오고 있지만은 스토어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0이 찍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할 때마다 그 인크레먼트 액션이 호출이 돼가지고 값이 증가하죠. 즉 이 map state to props는
이 state 카운터에 있는 값을 value라는 props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map state to props의 역할이에요. 반면에 map dispatch to props는 저는 이걸 잘 안 쓰는데 아마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액션을 그러니까 그 리덕스에서 액션이 많아지면은 액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무조건 타입이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액션은 타입밖에 없지만은 보통 액션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목록이 있는데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목록을 추가하는 타입이 있을 것이고 추가할 데이터를 알아야 뭘 추가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인크레먼트라는 걸 호출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보통은 액션 크리에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글로 하면 뭐 액션 생성자 뭐 이런 어감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면 펑션 보통은 액션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요. 대신에 카멜 케이스로 많이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입을 인크레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액션을 리턴 시키는 이 펑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익스포트 시켜서 hello world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increment였죠 아까 increment from 이전 파일에서 불러오겠습니다. hello world 위에 파일이 인덱스니까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번거롭게 타입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실행이 하면 잘 되죠 아주. 이런 식으로 액션 크리에이터를 많이 만들어 쓰게 되는데 이 map dispatch to props는 이 뭐랄까요 어떤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디스패치가 발생하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데이트 밸류가 보시면 이제 디스패치를 통해서 실제 인크리먼트 액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디스패치를 그냥 프롭스로 줘서 그냥 막 쓰게 할 게 아니라 이 디스패치 이 특정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액션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펑션이라 해야 되나 펑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프롭스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번 dis.props.dispatch를 써도 되지 않게 하자 뭐 이런 용도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잘 안 써요. 그냥 디스패치를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리액트 리덕스 그 공식 사이트를 보시면은 쓰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합니다. 저는 안 쓰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예제가 있는데 이그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그샘플을 보시면 이 카운터거든요. 이것도 카운터인데 카운터 말고 그 투두즈를 보시면 투두 이그샘플을 보시면 소스에서 이제 이 액션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액션은 없고 그냥 문자열로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액션 크리에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액션 크리에이터들이고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컨테이너 이쪽이 이제 렌더링을 하는 부분이네요. 렌더라는 부분이고 이건 stateless 컴포넌트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디스패치가 프롭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디스패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예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거는 약간 저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를 쓰는 예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예제로 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가 이쪽에 봤었거든요. 저 예제를 여기서 봤었는데 이쪽에서 그 예제가 안 보이네요. 이게 리덕스 이걸 업데이트하면서 옮긴 것 같습니다. 뭐 사용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안 써서 웹 디스패치 투 프롭스 디스패치 프롭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뭐 이거를 제가 직접 쓰는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데 뭐 아마 쓰시는 분은 쓰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지 프롭스라는 게 있는데, 이 머지 프롭스는 실제 원래 리액트 컴포넌트에 있는 이 프롭스와 이 커넥트로 넘어오는 프롭스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펑션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그 뭐랄까요,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머지 프롭스고요. 보통은 쓸 일이 없어요. 충돌 안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옵션즈는 이제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퓨어 옵션인데, 이 퓨어 옵션이 켜져 있으면은 이 스테이트가 같은 값이 넘어올 때 뭐랄까요, 렌더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옆에 만든다고 치면은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이제 이 설명하기가 되게 좀 어렵네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리액트 라우터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쨌든 뭔가 스테이트가 바뀌어서 렌더링이 발생해야 되는데 같은 값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렌더링이 안 돼요. 이게 true가 그런데, 그래서 이 퓨어 옵션을 꺼주시게 되면은 스테이트가 같은 값이든 아니든 무조건 렌더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스토어가 디스패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컴포넌트 밑에 컴포넌트가 또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렌더링 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성능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잘 쓰진 않아요. 정말로 강제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 케이스, 레어한 케이스에만 쓰고요. 어쨌든 이제 커넥터는 이렇게 쓰는데, 이 CMA 스크립트 차기 스펙 중에 데코레이터라는 스펙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데코레이터라는 스택이 있는데, 이 스펙은 이렇게 골뱅이 하고 이쪽에 데코레이터를 써주는 형식으로 쓰는 그냥 스펙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내부 동작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커넥트라는 기능을 쓰시려면 바벨 플러그인 중에서 9버전 바벨은 되는데 그 9버전 바벨이 아마 5버전 밑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버전 이상부터는 이제 이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데코레이터 레가시, 이 레가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 트랜스폼 플러그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데코레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넥트라는 과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커넥트 map state to props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hello world를 엑스포트 하시면 똑같이 동작을 해요. 편하죠? 데코레이터가 상당히 편한 법입니다. 이런 리덕스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또 RxJS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거기서 데코레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라이브러리거든요. 뭐 리액트 쓰실 때 데코레이터를 많이 쓰실 일은 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커넥터 이외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 쓰기 편한 데코레이터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데코레이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제 이 오토바인드를 하는 데코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코어 데코레이터라는 모듈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쓸 법할 이 유용한 데코레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리드 올리나 non configurable,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non enumerable, 그리고 또 편리하죠. 이런 게 있으면은 오토바인드, 그래서 뭐랄까요, 프로퍼티 그거를 변경할 때 이제 이 골뱅이 딱 이렇게 하시면 바로 딱 끝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사용 예제를 보시면 이제 오토바인드를 썼을 때 자동으로 디스에 바인딩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처가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데코레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데코레이터를 쓰면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mapState2props는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arrow 펑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state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리터럴 오브젝트로 바로 리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리턴 부분이 필요 없게요. 그래서 이러면 좀 더 코드가 짧아지고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arrow 펑션이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코드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테스트 부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이 리액트 리덕스를 써서 리액트랑 리덕스를 이제 뭐랄까 연동한다기보다는 이제 리덕스 스토어랑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제 묶는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